여러분은 유벤투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한국 축구 팬들은 이 양반의 노쇼나 이런 얼룩말 유니폼을 떠올리실 텐데, 유벤투스는 세리에 A 36회 최다 우승, 코파 이탈리아 16회 최다 우승, 스페로코파 이탈리아나 9회 최다 우승,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팀으로 명실상부한 세리에를 대표하는 유럽의 강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짧고 진득하게 유벤투스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97년 토리노에 사는 3명의 고등학생이 벤치에 앉아서 축구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중 구단을 만들자는 이야기에 13명이 모여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에우제니오 캄파리가 초대 구단주를 맡으면서 젊은이를 뜻하는 유벤투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05년 첫 우승을 차지한 유베였지만 당시 구단주였던 알프레드 딕은 승부에 집착하는 구단의 운영에 환멸을 느껴 새로운 클럽을 창단하게 되었는데, 이는 유베의 라이벌인 토리노 FC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구단주를 잃은 유베는 몇몇의 구단주들이 거치고 첫 우승이 있고 다음 우승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초창기부터 비틀거리는 유베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가문인 아넬리 가문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1926년 에드와르도 아넬리가 구단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리에 A가 개편된 1929-30 시즌 인테르가 우승하였지만, 이 다음 시즌부터 유베는 무려 리그 5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주축 멤버였던 지안피에로 콤비, 루이스 몬티, 라이문도 오르시는 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며 월드컵 우승에 큰 기여를 했고, 이탈리아가 축구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5연패 이후 주전들의 은퇴와 함께 유베는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 회장인 아넬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베는 구멍이 난 재정을 위해 핵심 공격수였던 조반니 페라리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5연패를 이끈 이들의 빈자리를 메꾸어 보려 하였지만,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리에의 주인은 인테르와 볼로냐의 2강 체제로 가다가 라이벌 팀인 토리노가 리그 5연패를 기록하면서 유베는 멀리서 타 팀의 상승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9년 강팀으로 성장한 토리노가 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건인 페르가의 비극을 겪고 이전의 명성을 잃어버리면서 세리에의 판도는 유벤투스, 밀란, 인테르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유베는 1971년 잔피에로 보니페르티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1976-77 시즌 조반니 트라파토니를 감독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시즌 유베는 UEFA컵을 차지하면서 드디어 첫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당시 유럽 축구 판도를 흔들고 있던 크루이프와 베켄바워의 토탈 풋볼을 대항하여 이탈리아 축구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카테나초와 토탈 풋볼을 융합하여 조나 미스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전술은 혁명을 일으켰고, 로베르토 베테가, 파울로 로서 등의 유스 출신 선수들과 가에타노 시레아, 안토니오 카브리니, 클라우디오 젠틸레, 마르코 타르델리, 프랑코 카우시오 등을 영입하면서 유베는 다시 정상급 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 이전에 발롱도르 최다 연속 수상자인 미셸 플라티니가 유베로 오면서 유베는 1983-84 시즌 컵 위너스컵 우승과 1984-85 시즌은 유러피언컵 우승을 달성하면서 UEFA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를 최초로 우승하는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러피언컵 우승 당시 헤이젤 참사가 일어났기에 유베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후 트라파토니가 사임을 하면서 틈틈이 밀란은 어느새 유베 턱 밑까지 올라온 상태였고, 밀란 제네레이션을 앞세운 밀란을 막기 위해 유베는 다시 트라파토니를 데려왔지만 이미 막기에는 너무 커버린 밀란이었습니다. 그래도 트라파토니는 1992-93 시즌 UEFA컵 결승에서 도르트문트를 꺾고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1993-94 시즌 여전히 밀란의 벽을 넘지 못한 유베는 리그 2위로 마쳤고, 트라파토니는 유베를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마르첼로 리피가 지휘봉을 잡게 되었는데, 유베는 1994-95 시즌 9년 만에 스쿠데토를 들어올리면서 이것을 시작으로 4년 동안 리그 우승 3회, 챔스 결승 3회 연속 진출이라는 대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결승 3회 진출 중 우승은 단 1회라는 점이지만, 이렇게 밀란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유베는 이 행복이 오래 가기를 바랬지만, 유럽 대항전과 월드컵으로 인한 체력 부족과 당시 최고의 에이스였던 델피로의 장기 부상이 겹쳐 유베는 1998-99 시즌 리그 7위로 마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리피를 자르고 안첼로티를 새 사령탑으로 내세운 유베는 델피에로와 인자기, 지네딘 지단, 에드가 다비즈, 안토니오 콘테, 시로 페라라, 파울로 몬테로, 잔루카 페소토, 잔루카 잠브로타 등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스쿼드가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완벽한 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친 스쿼드에도 안첼로티가 이끄는 유베는 99-00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페루자에게 패배하면서 라치오가 역전 우승을 거두었고, 그 다음 시즌은
또띠가 이끄는 로마가 리그를 씹어먹었고 챔스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다비즈는 금지 약물 검출로 인해 출장 정지까지 당하자 구단은 다시 리피를 감독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단과 인자기, 반데사르를 팔고 파벨 네드베드와 마르셀로 살라스, 잔루이지 부폰과 윌리앙 티람을 영입하면서 이전보다 더 완성도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결국 0102 시즌 스쿠데토를 되찾아오는데 성공한 유베는 그 다음 시즌에도 리그 우승과 챔스 결승 진출을 이루었지만 이번에도 결승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리피가 다시 팀을 떠나고 90년대 세리에를 호령했던 파비오 카펠로가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칸나바로와 질라탄, 에메르송을 영입하면서 다시 유럽을 제패하기 위해 팀을 재건하려 하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 알아둬야 할 기본 베이스는 199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S 로마의 감독이었던 지데넥 제마는 유베가 금지 약물 복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은 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선수당의 도핑은 전혀 없었지만 이 항소 기간이 무려 7년이나 걸렸기에 선수들의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겠죠. 아무튼 이 항소 기간이 길어지면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감청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베의 단장이었던 루치아노 모지가 이탈리아 축구 연맹 간부에게 유베 경기에 배정된 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2월 유베와 인테르 간에 열린 더비에서 루이스 피고와 인테르 회장이었던 마시모 모라티가 모지와 심판진들 간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이탈리아의 통신 기업인 텔레콤 이탈리아는 모지와 UEFA 심판 배정 부위원장과의 통화 도청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토리노 검찰청의 수석검사는 범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라며 기소를 하지 않고 이탈리아 축구 연맹인 FIGC로 자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넘겨진 녹취 내용은 모지가 누가 그딴 심판을 보낸 거야? 라고 말하자 그는 최고의 심판이야 라는 반박하는 내용의 공모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 검찰청에서 도청 자료를 토대로 모지가 소유한 에이전시 회사인 GEA 월드의 에이전트 계약 시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4개 구단의 6명의 인사들이 심판 배정 관여 및 판정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당하였습니다. 특히 라치오의 구단주와 FIGC의 전임 회장의 관계가 언급되자 FIGC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관련 구단과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결국 유베는 2006년 7월 14일 세리에 B 강등과 승점 마이너스 9점, 2시즌 우승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유베의 단장으로서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모지는 한순간에 역적으로 변모해버렸고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등이 결정된 후 주전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났는데 질라탄, 비에이라, 칸나바로, 에메르송, 티람, 잠브로타 등 이전의 우주 파괴급 스쿼드는 이전의 명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강등이 된 후에도 팀에 남아준 네드베드, 부폰, 트레제게 등과 키엘리니, 마르키시오 등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나 델피에로는 감동적인 명언을 하며 유베 팬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유베는 2부 리그에서 압도적인 체급차로 잔여 3경기를 남기고 세리에 B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1년 만에 1부로 승격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베를 이끈 디디에 대장은 승격 이후 자신에게 정권을 주기 원했지만 이것이 거부당하자 유베를 떠났습니다. 이후 07-08 시즌 라니에리가 유베를 이끌었고 리그 3위로 마치면서 챔스 진출을 확정지으며 아직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08-09 시즌은 챔스 본선까지 진출하며 순항 중이었지만 16강에서 만난 첼시에게 패배하면서 라니에리는 경질되고 말았고 치로 페라라가 잔여 경기를 맡아 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어진 시즌에서는 이명 패짜델 시절로 유베 팬들에게는 악몽 같은 시즌이었는데 페라라의 유베는 역전패와 참패를 이어나가자 결국 페라라는 경질되고 말았고 이어서 알베르토 차케로니가 감독이 되었지만 좋은 선수들이 아직 있었음에도 감독이 무능하면 팀도 안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결국 차케로니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삼퍼도리아 감독이었던 델 네리를 선임하였습니다. 델 네리와 함께한 10-11 시즌은 팀의 주포였던 트레제게를 팔면서 새로 마르코 모타, 시모네 페페, 레오나르도 보누치, 파비오 카리알렐라, 밀로스 크라시치, 알베르토 아킬라리, 마르코 스토라리 등을 영입하며 꽤 괜찮은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줄 부상에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아마우리의 심각한 골 가뭄에 이어진 파급력은 유베를 리그 7위로 마무리하게 하였고 유로파 리그는 조별리그 6무라는 기록을 남기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당시 새 회장으로 뽑힌 안드레아 아넬리는 팀의 승부욕이 없어진 것을 문제점으로 뽑고 유벤투스에서 승부욕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던 안토니오 콘테를 감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대형 클럽 경험이 없던 콘테를 선임하였기에 팬들은 페라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콘테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11-12 시즌 무패 우승을 달성하였고 13-14 시즌은 최다 승점 우승으로 리그 3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콘테였지만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이 아쉽다는 이유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알바로 모라타, 킹슬리 코망, 파트리스 에브라 등을 영입하였고 콘테의 후임으로는 밀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가 선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피를로가 밀란을 떠난 이유였던 알레그리를 탐탁지 않았는데 막상 부임한 후에 알레그리의 유배는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콘테에게 아쉬웠던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이 좋았는데 무려 부임한 첫 시즌 챔스 결승 진출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리그는 콘테가 이뤄낸 3연패를 그대로 이어받아 4연패를 달성하였고 코파 이탈리아 우승도 이루면서 사실상 트래블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승 상대는 MSN을 필두로 마찬가지로 트래블을 바라보고 있는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결과는 3대1 패배로 유베에게 다시 한번 결승에서 무너지는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첫 시즌부터 챔스 결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알레그리에게 가능성을 보았기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였습니다. 이어진 시즌에서는 리그는 이제 밥 먹듯이 먹는 클럽이 되었고 16-17 시즌 다시 한번 챔스 결승 진출을 이루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 14-15 시즌 결승에서 만난 바르셀로나 상대로 서력을 갚았고 4강에서는 돌풍의 모나코를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당시 유베는 뛰어난 용병술과 신과 구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 팀으로 이제는 정말 비기어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결승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마치 철벽을 자랑하는 유베의 수비진은 레알의 공격을 막을 수 있나 싶었지만 호날두에게 선제골을 내주어야만 했고 만주키치가 지리는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승부는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세미로의 벼락 같은 중거리가 역전골을 허용시켰고 이어서 호날두의 멀티골과 아센시오의 쐐기골로 결국 유베는 4대1로 결승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너먼트 내내 3골만을 기록한 유베는 이날 결승에서만 4실점을 기록하였고 챔스 최다 준우승과 결승전 5경기 연속 패배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도 알레그리가 이끈 유베는 리그 8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역사글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 대항전 트로피가 고팠던 유베는 18-19 시즌 자신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챔스의 사나이 호날두를 영입하면서 챔스 우승을 꿈꿨지만 이 시즌 챔스 8강이라는 굴욕을 맛보고 알레그리는 승률 70%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남기며 팀을 떠났습니다. 알레그리의 뒤를 이은 것은 마우리시오 사리였습니다. 사리는 부임한 시즌 리그 우승을 하면서 유베는 리그 9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베가 우승한 시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성적이었고 코파 이탈리아와 페르코파 모두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팀의 스타일 변화와 어정쩡한 팀이 되어버린 유베를 보고 사리의 경질은 피해갈 수 없는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독이 된 것은 U23 감독이 된 9일 만에 1군 감독을 맡게 된 피를로였습니다. 감독 경험이 아예 없다시피 한 피를로를 선임한 것은 진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어제 은퇴한 선수가 바로 그 팀의 감독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시작하고 의외로 선전하는 피를로의 모습에 역시 현역 때의 전설은 감독이 되어도 전설이구나 했습니다. 무려 이 시즌 코파 이탈리아와 페르코파를 우승하면서 더블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보 감독은 초보 감독이었기에 리그 우승에 실패하면서 유베의 리그 10연패 기록은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알레그리가 다시 유베로 돌아왔고 다시 정상을 꿈꾸나 싶었지만 21-22 시즌 무관으로 그치고 말았고 시즌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리그 4위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즌 유베는 구단들이 선수 가치를 고평가하여 상호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 수사가 발생했고 이는 플루스 발렌차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결론은 유베는 승점 10점이 삭감되면서 원래는 리그 3위로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지만 리그 7위로 다음 시즌 유로파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3-24 시즌 별다른 이적 없이 임대생들을 완전 이적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려 루카쿠 이적설이 돌았지만 많은 반대가 오가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시즌은 젊은 선수들의 활기와 더불어 순항하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경기를 장악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간만에 인테르가 미친 퍼포먼스를 보이며 리그는 이미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코파 이탈리아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 잔여 경기도 실수만 없이 마무리한다면 챔스 진출은 무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알레그리는 이번 시즌을 마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다음 시즌 대감독 이동이 일어날 예정인데 좋은 감독을 데려와서 다시 정상을 노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한 왕이 될 유베인지 다음 시즌이 매우 중요한 유베입니다. 형 이러다 실력 녹슬어.